안녕하세요. 저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살면서 이런 경험을 처음 겪어봐서 많이 당황스럽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인생 경험이라 생각해야겠죠. 예비 신랑과 3년 정도 연애했고 결혼에 대해 진지한 단계로 접어들면서 저희는 양가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야만 했어요. 저는 직장이 서울에 있다 보니 근처에 숙소를 잡아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시부모님께 먼저 인사를 드리기로 약속을 잡게 되었었죠. 저희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기 때문에 한 번 날 잡고 예비 신랑을 데려가야만 했어요. 그래서 시댁에 인사드리러 가기 전에 좋은 인상 심어드리고 최대한 신경 쓴 뒤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처음 얼굴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과 예비 신랑에게 말로만 들어왔던 신호들이 저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고 있었어요. 크게 신경 쓰진 않았지만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경계하는 듯 보였지만 시모의 한마디에 무거워질 뻔한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에게 갑자기 미안하다며 제 손을 잡아주시더니 깜빡하고 밥을 안 치지 못했다면서 분위기 좋은 곳에 예약해뒀으니 나가서 외식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시댁에 들어오자마자 시모가 예약해둔 식당을 가게 되었고 상당히 구급스러운 곳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요즘 건강에 좋은 편이 아니라서 오래 서 있지를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웬만하면 나가서 한 끼 때우는 정도인데 그렇다고 동네 앞에서 해결하기에는 첫날인데 분위기가 별로일 것 같아서 그나마 괜찮은 곳을 예약해뒀었거든. 앞으로 우리 집안의 첫 며느리가 될 텐데 제대로 된 음식점에서 초대하고 싶었다. 이해해 줄 수 있지? 그럼요. 당연히 이해드리죠. 저는 음식 문제에 대해 크게 상관하지 않아요. 어머님이 그동안 저 때문에 마음고생하신 거 아니세요? 미리 알고 있었더라면 어머님 시간 되실 때 날짜 잡을 걸 그랬나 봐요. 저희 엄마가 요즘에 건강이 많이 약해지셔도 오늘 같은 날은 엄마가 음식 준비해야 그게 정성이라고 하셨는데요. 오늘 많이 힘드셨는지 아침부터 일어나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여기 식당을 예약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새언니가 저희 입장을 이해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었는데 정말 마음이 넓으시네요. 누구나 다 저처럼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로 얼굴 붉히는 게 오히려 이상하죠. 그리고 제가 언제 이런 곳을 와보겠어요. 식당 분위기가 좋아서 그런지 주고받는 대화는 상당히 부드러웠고 시댁 식구들과 식사를 하는 동안 큰 문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어려울 거라 생각했던 자리는 매끄럽게 진행이 되면서 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댁 식구들은 없었고 앞으로 있을 상견례 자리나 계획하고 있던 결혼도 문제없을 거라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을 나가려는데 시댁 식구들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고 사색이 된 얼굴로 당황해하고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막 나온 저는 무슨 일인지 파악하기 위해 예비 신랑을 불렀고 상당히 불편한 표정으로 저에게 걸어온 예비 신랑이 갑자기 제 팔을 잡고 조용한 곳으로 자리를 옮기더니 다짜고짜 미안하다는 말부터 하더니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이제 막 나왔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왜 이러는 건데? 무슨 문제라도 있는 거야? 다들 안색이 안 좋으시던데? 그게 지금 나도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을 못해서 부탁할 사람이 당신밖에 없는데 이거 어쩌지? 무슨 부탁인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 거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거면 일단 말을 해야 나도 결정을 할 거 아니야. 그게 우리가 지금 여기 식당까지 꽤 멀리 왔잖아. 그런데 하필 우리 식구들이 전부 다 지갑을 안 가져와서 계산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고. 우리가 당신을 식사 자리에 초대한 건데 제일 중요한 지갑을 깜빡 잊고 다들 안 가져왔다고 하길래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아졌어. 아까 너무 정신 없었잖아. 급하게 나오는 바람에 아무도 지갑은 신경을 안 썼지 뭐야? 나도 가방을 집에 놓고 왔는데 내 동생들도 어차피 부모님 차 타고 이동하니까 몸만 왔었나 봐. 나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다들 지갑을 가져온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는데? 어머님 댁에서 여기까지 오는데도 한참 걸렸잖아. 식당 사장님이 뭐라 하셨어? 계좌이체 같은 것도 안 된대? 내가 해결해줘야 되는 거야? 핸드폰이라도 있으면 그 자리에서 내가 계좌이체 시켜줄 수 있는데 가방을 집에 놓고 왔잖아. 그래서 당신이 대신 결제해줄 수 있겠어? 집에 가자마자
내가 바로 입금해 줄 테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거지? 이런 부탁해서 정말 미안해. 예비 신랑의 부탁에 저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 일단 카운터로 가봐야 할 것 같아 분위기를 살피니 시댁 식구들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있었네요. 그리고 식당 사장님은 지금 당장 결제해주길 원하고 있어서 분위기가 안 좋아지기 전에 일단 서둘러 계산부터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연신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난처해 하시길래 서둘러 식당에서 나오면서 상황을 풀어나갔어요. 예비 신랑이 금전적인 문제는 집에 들어가면 해결해준다고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었습니다. 식사 비용은 100만 원 정도 지불을 하게 되었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린 뒤 예비 신랑은 저를 숙소에 바래다 주었어요. 가는 동안에도 좀 전의 상황에 대해 다시 한번 미안해하면서 나중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저는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정신없는 일정을 끝낸 뒤 긴장이 많이 풀려서 그런지 그날 기절한 듯 깊은 잠에 빠져버렸었네요. 예비 신랑은 집에 도착해서 저에게 전화를 했는지 부재중이 몇 통 들어왔길래 아침 출근길에 전화를 걸었지만 예비 신랑도 아침이라 정신이 없었는지 전화를 받지 않아 나중에 다시 통화하기로 하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시모에게 전화가 걸려와서 급한 마음에 휴게실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세아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더라. 괜히 기분만 상하게 만든 것 같아 정말 미안했다. 이번 주 주말에 내 아들과 사돈댁에 인사드리러 가기로 했다면서 얘 잘 마무리하고 바로 상견례 일정 알려주마. 그때 사돈분들 서울로 오시면 내가 세아가 너한테 어제 일까지 해서 여기에서 최고 좋은 곳으로 모실 테니까 서울 구경도 하실 겸 해서 올라오시라고 전해드려라. 어제 저녁 비용은 내가 그때 너한테 주도록 하마. 괜찮지 세아가? 시모는 상견례 장소까지 미리 알아봐 두셨는지 저희 부모님이 올라오시길 바라고 계셨어요. 제가 알기론 만약 저희 집안이 시댁 쪽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시모가 장소 섭외랑 비용 문제로 반반하거나 시댁에서 식사 비용 전부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을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보였어요. 신경 써주시는 건 정말 감사했지만 전날에 제가 지불했던 100만 원을 그때 한꺼번에 정리하고 싶어 하셨어요. 예비 신랑한테 받기로 했는데 시모가 직접 저에게 주고 싶다며 대신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였죠. 이런 기분을 저도 처음 느껴봐서 그런지 많이 당황스럽기는 했었어요. 시댁 식구들에게 제가 식사 대접했다고 그냥 100만 원 안 받을 수도 있지만 초대받은 입장에서 음식값을 지불했다는 게 썩 좋지만은 않았었죠. 그렇다고 바로 저에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상견례 날 한 번에 주겠다는 거 어떻게 시모에게 직접적으로 바로 100만 원을 달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알겠다고 얘기한 뒤에 전화를 끊게 되었었죠. 시모와 통화를 끝내자마자 곧바로 예비 신랑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대충 알고 있는 듯 제 기분을 살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시모와 나눈 통화 내용에 대한 불만을 굳이 예비 신랑에게 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었어요. 어찌됐든 시모가 상견례 날 100만 원을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았죠. 그렇게 주말이 다가오고 예비 신랑과 함께 부산에 계시는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예비 신랑이 어떤 사람인지 저에게 어느 정도 들어왔었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자리에서 별다른 문제는 없었고 저희 부모님께서도 예비 신랑을 좋게 봐주고 계셨어요. 엄마는 예비사에 온다고 몸도 불편하시면서 많은 음식들을 준비해 주셨고 좋은 분위기로 식사 자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부모님께 정말 감사했고 자연스럽게 상견례 일정 얘기가 나왔습니다. 부모님은 서울로 올라오시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셨고 그렇게 부모님과 잠깐의 시간을 보낸 뒤 저희는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네요. 아무 문제 없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크게 결혼은 문제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 걱정하지 않고 본업에 집중하면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어느새 상견례 날이 다가오게 되었죠. 시모가 직접 알려주신 주소로 저희 부모님과 함께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미리 자리에 참석해 있었습니다. 부산에서 오신 저희 부모님을 보고 시부모님은 고생 많으셨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건네셨고 그렇게 양가 집안 분위기는 상당히 화기애애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좋은 말들이 오고 가면서
문제없이 진행이 되고 있던 도중 예비 신랑이 잠시 화장실에 다녀온다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신우들도 잠시 자리를 비우길래 저도 워낙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화장실에 미리 다녀오는 게 좋을 것 같다. 양가 부모님께 양해를 구하고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었네요. 그렇게 보리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들어가려 하는데 예비 신랑과 신우들이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밖에서 대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표정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무슨 일인가 싶어 가까이 다가가 상황을 살펴보고 있던 도중 신우의 목소리가 제 귀에 들려왔고 충격적인 말들을 듣고 말았습니다. 오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당연히 상견례식 때는 세원이가 지불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오빠는 그냥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야.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얘기했었잖아. 그런데 뭐가 그리 불안하다는 거야? 조장에 확 잡아야 되는 거라고. 안 그러면 질질 끌려다닌다니까. 엄마 말 들어서 나쁠 거 없잖아.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저번에도 내가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알아? 갑자기 엄마가 나한테 돈이 있는데도 없는 척하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는 상견례식 때까지 전부 다 처가해서 지불하라는 거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올라오셨어. 건강 상태도 좋지 않으신데 힘들게 오신 거라고. 여기 상견례식 때 비용 얼마나 비싼지 알고 있지? 200만 원이나 하는데 이번에도 그걸 전부 지불하라는 거야? 그럼 저 사람이 뭐라고 생각할 것 같다? 너희들은 내가 결혼하는 게 싫은 거냐? 우리가 언제 싫다고 그랬어? 엄마가 시키는 거니까 그냥 따라가는 거지. 생각이 있으셔서 그런 거니. 오빠는 아무 말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주면 좋겠어. 그 정도야 어려운 거 아니잖아? 엄마가 알아서 한다는데 뭐가 걱정인데? 그냥 내가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 음식 비용도 전부 다 지불할 테니까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라. 그렇게 되면 엄마가 오빠를 가만둘 것 같아? 일단 기다려보라고. 엄마도 다 계획이 있겠지. 괜히 섣부르게 문제를 키우지 않았으면 해.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지? 오빠 지금 표정 너무 안 좋아. 화장실에 가서 숨 좀 돌리고 다시 들어와. 시댁 식구들은 제가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외식 비용을 일부러 지불하지 않으려고 연기를 펼치고 있던 거였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모가 전부 계획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예비 신랑도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기고 저를 속였다는 거에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게 되었죠. 무방비 상태로 주고받는 대화를 듣게 된 터라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급하게 몸을 피해 상견례 자리에 다시 참석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르시곤 시부모님과 즐거운 분위기를 이끌어가고 있는데 제 얼굴을 보던 시모가 입에 침이 마를 새도 없이 칭찬을 쏟아내셨고 최고의 며느리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며 이중적인 가면을 숨기고 계셨네요. 뒤이어 신부들과 예비 신랑이 자리로 돌아와 저를 살갑게 대하며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솔직히 신부들이 저를 보며 웃으면서 건네는 말들이 전부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미 사악한 모습을 봐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상견례를 할 필요가 없어 모두가 모인 자리에서 시모에게 한마디 하려 하는데 예비 신랑이 표정 관리가 되지 않는 저를 바라보면서 해맑게 웃어 보이더니 제 앞에 반찬을 올려주며 비싼 음식점이라며 많이 먹으라고 챙겨주고 있었네요. 그걸 또 시모가 봤는지 놓치지 않고 서로 벌써 부부처럼 금실이 좋다며 앞으로의 결혼 생활이 기대된다고 가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계셨어요. 그런데 시모가 잠시 화장실 좀 다녀오겠다고 자리를 일어나시길래 저도 자연스럽게 시모를 뒤따르며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세아가 너도 화장실 가려고? 좀 전에도 다녀오지 않았니? 이 자리가 쉬운 건 아니라서 긴장이 많이 되긴 할 거다. 그러고 보니 내가 너한테 아직 해결 못 본 게 있지? 저번에 우리 식구랑 함께 밥 먹었을 때 100만 원 정도 나왔었잖아. 그래서 이번에 주기로 했었는데 내가 글쎄 깜빡하고 현금을 안 찾아왔지. 뭐야 직접 주고 싶은데 나이를 먹다 보니 계속 깜빡하는 버릇이 생겨버렸네. 그래서 말인데 조만간 결혼식 잡을 거잖아? 그때 축의금에서 미리 정산해 주도록 하마. 그렇게 해도 괜찮지? 그래서 말인데 혹시 이번 상견례 식사 비용 좀 대신 지불해 줄 수 있겠니? 원래 시애미가 지불하기로 했었잖아. 그런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식 날 한꺼번에 정산해주고 싶은데 시애미 말대로 해줄 수 있지?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지불했던 식사 비용은 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받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상견례 비용은 당연히 어머님이 지불하셔야죠. 돈 문제는 워낙 서로가 예민해질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족일수록
더욱더 철저하게 지켜야 서로 얼굴 붉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이 지금 돈이 없으시면 저 사람한테 빌리면 되는 거잖아요. 왜 굳이 저한테 그런 걸 부탁하시는 거죠? 어떤 걸 보고 싶으시길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싫다는 거야? 시애미가 말하면 토달지 말고 들어야 하는 거 아니니? 기분 좋은 날 서로 얼굴 붉히고 싶은 건 아니지? 좋은 말 할 때 오늘 상견례 비용은 세아가 내가 지불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꼴랑 식사 비용 2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가지고 지금 시애미 앞에서 돈을 아끼려는 거니? 시모는 저와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다며 화장실로 들어가셨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 저는 어이가 없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예비신랑은 돌아온 저를 바라보면서 얼굴 표정을 살피고 있었고 제가 화가 잔뜩 난 얼굴로 예비신랑을 노려보고 있자 급하게 제 손을 잡더니 저를 밖으로 끌고 나왔어요. 대충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역시나 저에게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신랑에게 전부 다 알고 있었다며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노려보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신경질적으로 화를 내고 말았어요. 예비신랑은 미안하다면서 고개를 떨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결혼 전부터 이런 식으로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미끄러졌는데 결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 좀 전에 어머님이랑 대화를 했는데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나보고 상견례 비용까지 전부 다 지불하라고 화를 내시더라. 이 결혼 내가 원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인사드리러 갔는데 식사 비용을 지불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거짓말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고 있었어. 오늘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결혼식 날 축의금으로 주시겠대. 그 말이 무슨 뜻이겠냐고 돈을 아예 주지 않으시겠다는 거잖아. 저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내가 이 결혼해야 할까? 당신도 나한테 거짓말로 속였잖아. 내가 정말 미안해. 나도 엄마가 시키는 일이라 어쩔 수 없었는데 일이 이렇게까지 커지게 될 줄은 전혀 몰랐었어. 이번 한 번만 넘어가면 안 될까?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이 문제로 우리 사이가 멀어지면 안 된다고 해결하면 되는 거잖아. 당장 해결한다고 해서 그 다음은 안 그러실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나를 속이려 들 테고 내 지갑에 있는 돈을 뺏으려고 계획하시겠지? 벌써부터 이렇게 나오시면 2번, 3번은 원래 더 쉬워지는 거야. 우리 그냥 여기까지 하는 게 좋겠어. 예비신랑은 저에게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절대 헤어질 수 없다며 애원했지만 이제 저는 마음을 돌려버린 상태였어. 저희 둘은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채 다시 자리로 돌아왔고 어느 정도 상황이 끝난지라 양가 부모님 인사를 끝으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시모가 저희 부모님 몰래 뒤에서 상견례 식사비용 계산서를 건네주셨어요. 받지 않으려 했지만 계속 계산서로 옆구리를 툭툭 치시길래 어쩔 수 없이 계산서를 건네받은 뒤에 부모님이 안 보실 때 카드로 결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진지하게 이럴 건데 뭐하러 안 좋은 말까지 듣게 만들어? 너도 그렇고 나도 기분만 안 좋아졌잖니? 오늘 하루 애썼다. 어머님도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님도 살펴 들어가세요. 그리고 당신은 이거 가져가. 영수증도 챙겨갈 거지? 지금 뭐 하는 거니? 왜 카드를 내 아들한테 건네주는 거야? 옷이라도 한 벌 사라고 건네준 거니? 이제야 눈치 좀 생겼구나. 엄마 이 카드 제 거예요. 엄마 때문에 파혼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요. 저 사람 처음 인사 왔을 때 식사 비용 제가 이자까지 줘서 계좌로 이체시켜줬어요. 그리고 장인 장모님께서 가까운 것도 아니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셨는데 상견례 10대 200만 원을 왜 저 사람이 지불해야 되는 건데요? 엄마의 행동이 저도 납득이 안 가서 제 카드 건네줬어요. 뭐라고? 그럼 지금 상견례 식사 비용 200만 원을 너 카드로 결제를 했다는 거야? 왜 엄마랑 한마디 상의도 없이 혼자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데? 당장 취소하고 세아가한테 카드 바꿔라. 안 그럼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알겠어? 제가 왜 저 사람 카드를 받아요? 저희 파혼했어요. 이제 남남이라고요. 이런 식으로 결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래요? 각자 맞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모두의 정신건강에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 식사 맛있게 잘했어요. 확실히 비싼 곳은 달라도 너무 다르네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너무 만족하셨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당장 제 카드로 결제하라면서 달려드셨고 들고 있던 가방을 갑자기 뺏으시더니 가방 속에 있던 제가 가방 속에 있던 지갑을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지갑 안에 있던 카드를 전부 다 꺼내더니 예비신랑 카드로 결제한 걸 취소하고 제 카드로 결제하려는 순간 지갑에서 청방명함 하나가 떨어졌고 그걸 주워서 살펴본 시모는
사색이 된 얼굴로 혼비백산하고 말았습니다. 그 명함은 청박으로 아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반대편에 청박으로 그려져 있는 그림을 확인한 대표 이름이 아빠로 되어 있는 걸 재차 확인하면서 저에게 물어본 질문에 모든 걸 솔직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부산에서 요트 사업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명함에 요트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이런 상황을 예비신랑도 알지 못했었어요. 부모님께서 결혼식이 끝날 때까지 아빠가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동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저를 금전적으로 이용하려 드는 모습을 아시게 된 부모님께서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셨고 시모는 아빠가 요트 사업을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되면서부터 갑자기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 그 자리에서 용서를 구하시더니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며 잠깐의 실수를 넘어가 달라고 외연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시모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으셨고 저희는 파혼을 선택하게 되었네요. 시모의 생각 없는 행동이 저와 예비신랑 사이까지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충격적인 사건이 되어버렸고 시모는 신우들을 데리고 저희 회사까지 찾아와 그 사람과 다시 만나달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십니다. 하지만 절대 받아주지 않고 단호하게 거절하며 더 이상 엮이지 않았어요. 저런 쓰레기 같은 집안과는 2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네요. 이래서 아빠가 웬만하면 숨길 수 있는 것 결혼식 전까지 밝히지 않는 게 좋을 거라고 하셨는데 부모님 말을 듣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앞으로 2번 다시 그 집안과는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저런 시댁 집안의 행동에 대해 이해되시나요? 처음 겪게 된 상황이라 정말 당황스럽기만 하네요. 똥차 지나갔으니 앞으로 더 좋은 일만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도 언제나 가정에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